안녕하세요.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의 에렌입니다. 멘탈 스토리 19번째는 정신건강 팁입니다.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저는 좀 멘탈이 단단하고 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멘탈은 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건강하지? 무엇 때문에 건강하지? 이것을 저한테 질문을 던졌고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립한 개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개념을 세 가지를 팁 1,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 또 세 가지를 팁 2, 이렇게 해서 멘탈 스토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팁은 두 종류의 우울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뭔가 뜻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좀 초라해지고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느껴진다면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이 바로 이제 우울하다, 슬프다 이런 감정입니다. 그런데 이 우울은 진짜 우울과 가짜 우울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가짜 우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우리는 이 감정을 우울하다라고 착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떤 우울이 가짜 우울이냐 하면 나의 일상에 내가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면서 잘 하다가 살다가 급작스럽게 좀 우울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 우울입니다. 우울은 맞아. 그런데 이제 이 우울은 병리적 우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일상생활에 힘든 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하다라는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이 유발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럴 때는 진짜 우울로 해석하지 마시고 나 피곤하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피곤하면은 휴식을 좀 취해주면 됩니다.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기대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. 이게 휴식에 대한 정의입니다.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멍 때려야 되는 겁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서 시간을 좀 보내주는 거. 이 시간을 보내주고 나면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우울이 아니라 피곤함이다라고 하는 가짜 우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이 우울의 증상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, 지속적으로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울의 강도가 높아져서 더 병리적인 우울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휴식 취하면 나을 거야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증상은 가급적이면은 2년 안에 회복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. 2년 이상이 지속되면은 회복하는 데까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두 번째, 우리가 이제 살다가 사람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라는 표현합니다. 혼자 있지니 고독하고 너랑 함께 있자니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보다 고독하고 외롭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는 같이 사시는 게 맞습니다. 혼자 고립되어서 온전해서 사는 것보다는.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면 이런 해석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은 상대방한테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
마음을 좀 해석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찮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게 퍼스트인 겁니다.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한 거야?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야? 당연히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한 거지.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. 상대방의 문제인 겁니다. 그런데 그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어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처 받았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야 되는 거, 나 너한테 진심이었구나. 퍼스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내 문제는 아니야. 이런 해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되게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우울하다, 슬프다, 화가 난다, 불안하다, 두렵다, 속상하다, 억울하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감정들은 한 번쯤 왜 유발되는가, 이런 감정들이 왜 느껴지는가 라고 할 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. 그런데 혹시 내가 나한테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인생은, 삶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나의 일상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, 행복하지 않는 나의 일상이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행복을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우리는 행복을 자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우리는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?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, 좋다.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행복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다면 결국에는 관계선상에서, 관계 속에서 행복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.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을 지칭하고 있는 이성적 생각하는 존재,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호모사피엔스에게 그래도 정서적으로 감흥을 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결국에는,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따뜻함이 나에게 배려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부의 노력들은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.